금성이 상이된 이야기, 안드로메다급 소설, 상상가설 추리,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금성상 가라사대 61번째 이야기. 지금 우리 홍구경 화신 그리고 이 자본의 흐름에 등장하는 뭐 약간의 어거지성 가설인데, 이 어거지성에서 또 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다 조각난 단편의 기록, 이제 물론 이 기록이 뭐 청사다, 조선사다, 또는 뭐 유럽사다, 뭐 유럽사 플러스 미국이니까요. 유럽에서 이제 미국이 나오니까 뭐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결국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의 가설의 전제, 하나의 그 기둥에서 하나의 오리지널 운동 에너지를 그 각각의 공간에, 즉 지역이겠죠. 지역에 맞춰서 이 확장시켰을 때 당연히 동일하지 않겠죠. 그리고 실체는 당연히 그 표면에서 등장하지 않는 법이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는 모든 기록은 진실을, 오리지널 100%를 절대 담을 수, 하나의 오리지널 기록도 담을 수 없는 거고, 지금 펼쳐진 확장된 이러한 것들은 기록 자체를 100% 진실이라고 믿는 이 대가리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잘못된다. 물론 이런 것들이 100% 진실이라고 믿는, 기록을 100% 진실이라고 믿는 그 어리석은 이 낮은 단계의 의식은 여러분들이 벗어나면서 이 상상과 가설 추론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록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런 기록들을 너무 100% 이렇게 믿는 거, 특히 언제나 말하는 역사적 기록, 뭐 종교적 기록, 현실, 종교적 기록, 종교 기록, 넌 지금으로 말하면 그 현실로 말하면 이 뉴스나 그 뉴스, 뭐 언론, 이렇게 기사화가 된 이런 것들은 실체를 100% 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체적 운동, 실체적 흐름, 이거를 기록이란 개념을 통과하면서 왜곡되어진다. 검열되어진다. 왜곡 플러스 검열 플러스 그 시대를 무엇이 됐던 주름 잡는 그 사상적, 이게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역사가 됐건, 이게 이제 역사, 종교, 또 사회적 뉴스 기록이라고 할까, 언론보다 뉴스 기록. 자, 이런 것들은 다 뭐 나이가 어때서 또 그 시대의 법에 따라서 다 이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기반을 가지고 이 비교 교차를 하면서 조합을 해보자, 추론을 해보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국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편에,
하나의 그 단편적 기록의 단편적 기록도 왜곡되어 있지만 그 단편적인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로컬적 영향에서 재해석된, 그러면서도 또,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건데, 자, 이제 이러한 기반으로 단편적 기록, 그리고 이 로컬, 그 단편적 기록이 로컬에서 자생하고 여러분들의 자아 속에서 재생산된, 생산된 이 개념으로, 자, 여기서 잠깐 로컬에서 자생된 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비유를 하겠습니다. 단편 기록은 이제 여러분들은 공화국 시대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제국과 공화국이죠.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넘어진, 그리고 로컬 자생은 또 이게 공화국에서 민주공산주의 기반에 분열된 데서 드라마 또는 그 시대의 정치 역사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은, 이제 또 근데 여기서 이 기록 이제 왜곡됐지만 이 기록의 실체가 아무리 봐도 자라난, 이제 대부분 이제 대학을 나오고 또 세계화에 기반돼서 이 한반도의 프레임을 벗어난, 이제 한반도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뭐 중국이다, 중앙아시아다, 뭐 유럽이다, 이제 그래서 최종 또 미국이다, 아메리카다, 아메리카 대륙이다, 또는 이걸 다 통합하는 세계다. 이제 이렇게 이 의식이 확장된 상태에서, 그래서 의식이 확장된 상태에서 또 여기저기 좀 정신 나간,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이제 의식이 깨졌으니까, 여기서 의식이 깨진 상태에서 또 무분별하게 이 개소리, 헛소리를 하는 데서 또 뇌가 더 이상해진 사람들이 더 많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기록을 장난쳤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기록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중심론, 중심이면서 전체론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무엇으로? 가장 기본의 상식의 개념으로, 거리가 됐건, 그 시대의 교통수단 말이 됐건, 또 말이 어떻게 철도가 개발되고, 또 배가 증기기관이 어떻게 나오고, 이 기본 상식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잔소리들을 많이 하는 이유 뭐냐면, 어차피 이런 류의 이야기가 대체 역사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역사 찾기로 할 수 있지만 벌써 한 얼추 10년이 지나왔습니다. 10년에서 또 먼저 또 걸어왔던 사람들은 2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앞으로의 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세대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심 가졌던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 또 많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은 기록을 역추적하는 거다. 역추적하는 거고,
자꾸 이 오류의 발견, 오류의 발견으로 프레임을 벗어나되, 중요한 거는 이 뭐 100년 전이 됐건 200년이 됐건 현실을, 지금을 기점으로 역추적해라. 그렇지 않으면 황당한 것에 빠진다. 그냥 하늘천 나오면 뭐 그런 폐해가 지금 또 이 2024년에 또 등장했죠. 한반도에. 잘못된 뭐 역사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 무당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무당파에 또 여기에 또 잘못된 봉건제적 역사인식, 그리고 또 잘못된 그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올바른 정치적 흐름을 모르는 상태, 그리고 그 고질적인 고려조선 그 단순 역사적 관점에서의 군 또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무신들의 이 잘못된 기록 이식의 폐해, 실체가 아닌 사람들의 후손들, 실체가 아닌 그런 폐해들이 종합사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 오시는 분들은 뭐 다들 제 생각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화되시는 분들은 이 기록의 장난을 눈치를 까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이면서 전체, 탑론, 높으면서 또 낮은 바닥의 이해. 어차피 우리 인생들이 다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래서 또 이야기를 시부리겠습니다. 자, 다섯도. 자, 다섯도. 다섯 사람, 다섯 집, 다섯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주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금성산 가라사대는 좀 편하게 제가 이거를 PPT를 할 겁니다. 뭐 정성스럽게 이것저것 자료를 해도, 이게 자료를 더 모으면 모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아직도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다섯도 간단합니다. 뜻을 나타내는, 자, 다섯 사람과 다섯도가 합쳐진 형성자다. 합쳐진 합이다. 자, 자, 5명의 사람. 우리가 가장, 이 다섯 오가, 이제 이 오자를 성씨로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자, 오병갑입니다. 오병갑이 되는 거고, 여기에 다섯 오다. 다섯 오. 자, 다섯 오. 사람인과 다섯 오가 합쳐진. 자, 그러면 오병갑. 자, 여기서 이제, 자, 오병갑 좀 또 보겠습니다.
자, 블로그에는 제가 이제 오병갑 잘 정리된 거 좀 링크 걸어놨습니다. 첫 번째, 오병갑. 한번 보겠습니다. 1800년대 천하제일의 부자 오병갑. 이거냐, 뭐 17년도에요. 2001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0인을 선정한 적이 있다. 6명은 중국인이 그에 포함되었고 6명은 징기스칸, 쿠빌라이, 유근, 화신, 오병갑, 송자문이다. 그중 자 뭐 우리 징기스칸 일단 빼고 쿠빌라이 빼고 유근 빼고 자 18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를 거치는 화신, 오병갑 2명 있죠. 송자문 뭐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화신과 오병갑이다. 오병갑도 바로 그중 한 명이다. 오도논이며 복건성 출신이고 복건성. 자, 오병갑에 붙이는 오구경. 저번 이야기했던 오구경, 홍구경. 뉘앙스적인, 단어적인 그런 이렇게 통일성도 이게 조각난 시대, 인터넷이 없고 교류가 없던 시대에 각 프레임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비교교차가 쉽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또는 이 구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구글 위키피디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비교교차하기 정말 좋은 기본적 데이터다. 자, 오구경은 이화행. 제가 이제 뭐 기화행 이렇게 이자 기자리 단어적으로 실수한 건지 여러분들 알아서 소환하시고 이화행을 설립하고 스스로를 호관이라고 칭하였다. 호관이라고 칭호는 그 이후 자손들도 계속 이어서 사용하게 되며 1800년대 초기에 국제 상업계의 유명한 이름이 된다. 호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아편 전쟁 최대 피해자 세계 최고가 오병갑. 아편 전쟁으로 이제 뭔가 뒤집어지는 거죠. 13행. 그리고 광주 13행. 물론 이제 이 중국의 광저우에 13 컴퍼니가 있었다. 여기서 이제 청나라와 무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지만 그리고 오병갑 아래서 8년을 일했던 존 머레이 포브스. 이제 양자가 되는 거고. 자, 이러한 오병갑의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외국인들 눈에 제부의 확신이 되었으며 그는 상인명, 호관, 갑부의 대명사가 되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상선은 배 이름을 호가노로 지은 것에 자부심을 느낄 정도였다. 또한 보스턴 출신 미국 상인 그와 함께 사업하다가 7만 달러 채무를 지게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동안 거래한 것만으로 빚은 없다. 라며 차용증을 찢어버리고 배포를 보이게 됐고 그 대리였던 미국 상인 존 머레이 포브스는 양자로 받아들인 뒤 미국으로 보낸 50만 멕시코 은원으로 기창양행을 설립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제 이게 그 컴퍼니 러셀앤 또한 포브스를 통해 미국 철도, 자, 미국의 철도와 보험과 주식의 투자에 엄청난 부도 쌓았다. 참고로 존 머레이 포브스는 오병갑 밑에다 장사를 배우고 중국 차를 거래하고 큰돈을 벌인 뒤 미국에 돌아가 훗날 미국 철도의 최대 사업가가 되었다. 포브스 외에 13행 외국 상관에 활동하던 미국 상인들도 대리인으로 활용해. 즉, 이제 포브스 말고 13행에 있던 미국 상인들도 대리인으로 활용해 해외 투자를 했는데 그의 투자는 미국, 유럽, 인도, 싱가포르까지 미쳤으며 이런 행적을 두고 서방학자들은 그를 천하제일의 대부라고 불렀다. 영국 동인도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자, 이렇게 됐고 밀레니엄 세계 최고 부자들 31에서 40 이제 1670, 1720 존노. 자, 우리가 이제 또 관심 가져야 될 인물은 1750년, 1799년 호션. 화신이죠. 탄가놀이, 중국 황제 채찍끝. 잘생긴 미남.
이제 건중제가 죽고 새 황제가 체포되어서 뭐 죽음을 맞았다라고 등장하고, 자, 우리가 이제 로스차일드가 1771년, 1836년, 그 다음에 다시 1769년, 1843년 호관, 오병갑이 등장하는 거죠. 호관, 거래, 수출, 무업, 은화, 당대 가장 부유한 상인, 광동성, 외국 비단 차기. 호관은 미국 상인들의 종교를 받아 매사추세츠 셀럼이나 뉴포트에 등 미국 상인들이 저택에 그의 추상화가 걸려있을 정도이다. 코넬리어스 반더빌트 1794년 1870년 해운업, 배, 철도. 세실로즈는 뭐 제국주의다 등장하는 거고. 자, 이제 이런 흐름의 맥락들, 자본의 흐름의 맥락들 중 우리가 추적해야 될 것은, 고민해야 될 것은 일단은 청제국사에 등장한 호션이 됐건 화신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한반도 기록에서는 누구하고 교차가 되느냐? 바로 화신은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 우리 화신, 청나라 화신. 30대 지상인 문화 전대학사 겸 군기 대신, 그 40대 정공기 출신으로 드물게 정황기 영시인 내 대신, 아무튼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뉴호록 화신. 그러면 이 인물과 가장 비교 교차가 뭐냐, 건용제가 정조다 뭐 이런 이꼬르는 이제 금성사에 대한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하실 분이고, 그러면 이 화신 조선사에서는 홍구경으로 등장하죠. 홍구경. 정말 이 홍자, 국자, 영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했죠. 홍구경. 공화국의 탄생과도 미국의 탄생과도 가장 또 연결되는 인물 중 정조, 홍구경. 홍구경도 거의 1776년 이후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1776년 정조 즉위. 자, 그리고 화신 27세에 1776년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는 호부 부책임자로. 얘도 이제 1776년에 홍구경도 1776년에 정조, 물론 정조도 1776년에. 그래서 이 1776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집권열 또는 나중에 이제 몰락이후 이 부분도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 부분 말고 아무튼 권력을 잡게 되는 장악한, 연대적으로 봤을 때 또 여러분들이 뭐 이거 이제 여차여차 승조원 동부승지부터 발탁되고 이거 자객 침투 맞고, 자 도감 군병 각국의 소문장 수기대장 훈련대장 아무튼 되는 게 동일하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로스차일드 가문, 은행 가문. 그들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런던, 비엔나, 나폴리 사업을 세웠고, 가문은 신성로마 제국, 귀족 계급으로, 신성로마 제국과 영국에서 귀족 계급으로 승격되었다. 19세기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 세계에서 현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재산을 소유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문은 자, 5명의 형제, 5 아들의 아버지, 프랑크푸르트 자유시 헤센카셀 독일 방백의 궁정 요인인 마이어 암스 로스차일드 1774. 우리가 마이어 암스 로스차일드
1744년, 1812년 독일계 유대인 은행가이자 로스차일드 은행 왕조의 창립자이다. 국제금융의 창시자로 불리고 로스차일드 포브스가 잡지가 선정한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0인 중에 7위. 1750주년 로스차일드 친척들 하노버에 있는 로스차일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로스차일드. 여기도 참 재밌는 게 바로 앞에 이야기했다. 자, 오병감. 지금 여러분들 이 금성의 사연된 이야기에서 하는 가설의 맥락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꼭 그냥 어떤 키워드나 뉘앙스나 단어적 흐름들로 또 재미적인 구성으로 엮었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편합니다. 일단 오병감, 오자. 저번에 이야기한 홍구경, 오구경 같이 붙이겠습니다. 홍구경, 오구경. 이게 이제 그 우리 장언세자 십자가보다 또 재밌는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의 시그니처 가설이 될 수 있는 거, 시그니처 가설입니다, 사실은. 또 물론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또 놀라운 거고,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소화가 많이 되고 또 많이 들으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해 놔야 되니까. 자, 홍구경, 오구경. 비슷한 뉘앙스다. 뉘앙스. 자, 그러면 여기서 홍구경, 오구경. 자, 물론 오병감의 아버지가 되겠죠. 자,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죠. 오병감. 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고. 자, 홍구경은 당연히 청나라판의 기록으로는 뉴호록. 이름도 재밌습니다. 뉴호록 호신. 뉴호록 화신. 뉴요커 화신입니까? 뉴요커. 이제 말장난이지만 뉴욕. 뉴욕 화신. 물론 이제 이거 뉴호록이라고 이제 뉘앙스가 나서 이건 장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뉴욕은 중요한 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금성에 사이된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이 뉴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아무튼 뉴호록 화신 뭐 이렇게 일단 붙여놓겠습니다. 즉 중요한 거는 화신이다. 홍구경과 가장 매칭이 잘 되는 인물. 화신이 되는 거고, 자, 화신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애가 당연히 홍구경 다음이 이제 우리가 정약용이죠. 정약용. 물론 이제 화신 이꼬르 정약용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꽃미남 호모 이야기. 자, 하고 이제 우리가 먼저 정조하고 러브스토리 있던 나이는 홍구경이고 그 다음에 정약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정약용 정도이 되겠죠. 자, 일단 붙여놓고 보면 화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붙이겠습니다. 화신. 청나라
얘는 청이고 홍구경은 조선이고. 이거 이렇게 글자 붙이면 이거 다 하는 거니까 복잡하겠다.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화신 정약용 일주일 하나 조그만하게 놔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오구경이가 오변감이 되는 거고, 자, 이 오자에 이 다섯 오자. 자, 이제 사라지는 인물이지만, 자, 오구경. 자, 중요한 거. 사람이 5명으로 확장되는 거. 자, 이거죠. 이제 오자가, 자, 그러면, 이거 자, 지금 이제 돈입니다. 돈. 화신도, 여러분들, 화신도 얼마만큼 해먹었는가. 최후. 자. 근융제가 죽고 보름 뒤 자진하도록 하였다. 본래 가경제는 능지형을 내렸으나. 자. 1795년 근융제가 물러나고 가경제가 지휘하였다. 화신은 여전히 권력을 가졌다. 부정부패 원상인 화신. 자. 당시 가경제가 몰수한 화신의 재산은 9억량을 국가 총예산의 12년치를 훨씬 뛰어넘은 금액이었으며 가경제가 바로 가져가 내탕금으로 쓰자 민간에서는 화신이 죽으니 가경이 배불리 먹었다. 아무튼 졸라게 돈을 헤쳐먹은 놈이죠. 자, 근데 이제 이제 화신, 홍구경, 오구경 이렇게 좀 묘하게 키워드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감이 등장하고 이 오병감의 양자가 존 레이 포브스가 되는 거고, 뭐 이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고, 또 미국의 여러 13행을 관통하는, 자, 여기서 또 13행을 안 적을 수 없죠. 13행. 13행은 또 나중에 연결 코드를 넣겠습니다. 13행 뉴욕도 관련 있죠. 13행. 근데 사실 13행이 여러분들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자, 오병갑이 이제 13도, 13행, 13 팩토리. 근데 자, 미국의 13이란 거,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13이 또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13 로드 아일랜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음모론 중에 뭐 13가문 뭐 또 뭐 있습니까? 예전에 뭐 블랙 교황 뭐 13가문, 아무튼 13가문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가문이. 그리고 대한제국 13제국 13도, 여기서 또 대한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대한제국 13도 13행, 그리고 13가문, 그리고 동부 13도, 미국의 탄생과 관련된 동부 13도. 이게 이제 또 오병갑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5사람, 전 세계 1700년대 5사람의 가문의 가장 유명한 애가 바로 로스차일드죠.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가설 라인입니다.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자, 로스차일드. 제일 유명한 게 5. 자, 자, 여기서 로스차일드의 5 형제. 로스차일드 가문 시조인, 이거 좀 크게 보고 한번 읽고 줄이겠습니다. 큰아들 암셸, 프랑크푸르트 사업. 둘째 오스트리아 빈. 넷째 이탈리아 나폴리. 막내 제임스 프랑스. 5 아들. 왜 셋째가 빠져있지? 잠깐만요. 이것보다는 자 5
이거 지우고 이걸로 자 보면 프랑크푸르트, 빈, 런던, 나폴리, 파리 5명이 등장하죠. 로스차일드 5사람. 이게 묘하게 오병갑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오병갑을 이제 우리가 지금 아시아의 이 청나라 사람으로 상인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오병갑은 이제 오리지널 모델. 물론 이제 1700년대, 1800년대는 북아메리카 동부 13도 쪽하고 유럽 쪽하고 밀도가 큰 거고 이제 서부 쪽으로 가는 거는 이 철도 사업들이 확장되면서 그거하고 이제 흐름적 맥락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스차일드 자본의 흐름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스차일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로스차일드. 그리고 이제 로스차일드가 언제나 탄생하게 된 계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홍경래난. 지금 홍경래난 이후죠. 홍경래난 이후로 등장하는 게 로스차일드가 아니고 조선사 기록에는 당연히 이 천생 오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천생 오태사. 천생 오태사. 이 천생 오태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천생 오태사라는 뜬금포 없는 기록이 나오는 거고 이래서 홍경래난 천생 오태사 이제 이게 등장하는 게 당연히 쇠도 가문. 그리고 여기서 쇠도 가문에서 첫 번째가 되는 누굽니까? 순조. 김조순이가 등장하는 거죠. 김조순. 네, 김조순이 하나가 있고 쇠도 가문 천생 오태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김조순이 굉장히 중요하다. 김조순 거꾸로 조순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 또 순조. 자, 그래서 홍경래난 이후로 쇠도 가문의 1800년대가 등장하는 거고 여기에 경화사족 하면서 천생 오태사 그리고 1800년대 쇠도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홍경래난 이후로.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등장하는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 등장하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등장하는 게 빈 체제. 빈 체제의 5국가. 그리고 이제 빈 체제 5국가가 결국은 유럽의 판을 재설정하고 유럽의 로얄가로 세팅이 되는 거고 미국 동부 13도로 기점으로 북아메리카판 서쪽으로 이제 공화국 시대가 오는 거죠. 공화국의 탄생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의 탄생과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또는 유럽의 기타 등등 전쟁 이후로 이제 로스차일드가 등장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화신, 홍구경, 종조, 물론 종조 이런 왕조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자금의 흐름, 자산의 흐름이 중요하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언제나 1776이다. 1776. 그래서 1776이 분기점이다. 변곡점이다. 자, 이건 자 이제 이러한 흐름은 언제는 이야기해도 중요한 거고 이 흐름을 이 맥락의 가설이나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이 단편들의 금성이 사용된 이야기는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거론하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자본적 흐름으로 따라갔을 때 만나는 인물이 화신과 홍구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재밌는 단어적 연관성. 오구경입니다. 여기서 오구경이가 왜 나오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럽의 실세하고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의 가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좀 또 기반으로도 기록 비교 교차를 하면서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서도 자 이거를 여기다 붙여도
전혀 이상치 않는 이러한 스토리가 또 연결된다. 아다리가 연결된다. 뭐 아다리 정도? 다섯도 그리고 5명의 아들. 이거를 색깔을 채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이 바로 로스차일드로 등장하는 겁니다. 로스차일드. 패밀리죠. 아무튼 소화들 잘 하시고, 이거 재미적인 요소로 보면서 각각의 어떤 그 기록들을 비교 교차하면서 또 접근하는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되고, 또 이게 온전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소화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 소화들 잘 하시고, 아무튼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시는 또 간혹 자유구독료 후원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